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20화 신여문의 유산과 청옥여인전 그리고 그녀의 숙명 2. 숲속의 객점은 완전한 정막에 잠겼다. 바닥에는 개방의 방도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이미 모든 생기를 잃어버렸다. 정인원조차 그의 강력한 내공과 함께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몸은 마치 말라버린 나무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고대 무덤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목레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청옥은 본인의 처소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들의 정기와 그들의 모든 내공을 방중술로 모두 뽑아버리고 죽인 것이다. 청옥 여인은 객점의 중심에 서서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기운으로 감싸져 있었으며 그 기운은 그녀의 주변 공간을 진동시킬 정도로 매우 강렬했다. 역시 강호의 정파내공은 매우 정심하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많은 정기를 흡수하고 나니 몸이 좀 나른하고 내 몸이 이 세상의 경계를 초월할 것 같군. 청옥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창밖을 통해 숲속의 고요를 감상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다음 사냥감을 찾기 위한 욕망으로 서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여유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객점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묵직한 기운이 객점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기운은 청옥 여인의 압도적인 기세와 맞먹는, 아니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는 위압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내 놀이도 충분하지 않나, 청옥 여인?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객점에 울려 퍼졌다.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은 검철룡이었다. 그의 뒤에는 남궁세가의 식솔들, 철룡대 무사들이 단단한 결속을 이루며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와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객점 안의 끔찍한 광경에 대한 충격도 엿보였다. 검철룡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그의 손은 검을 가볍게 쥐고 있었지만 그 검은 이미 주인을 따라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강호의 법을 어기고 정파의 고수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다니. 내 만행은 오늘 이곳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검철룡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청옥 여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청옥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검철룡의 말을 받아쳤다. 끝이라. 강호의 정의를 대변하는 내 놈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현실은 늘 다르더군.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기운을 손끝에서 흘러나오게 했다. 그 기운은 객점 안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며 남궁세가 무사들의 호흡을 거칠게 만들었다. 너희가 날 막을 수 있다면 해봐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지. 나는 지금까지의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검철룡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검을 뽑아들며 남궁세가의 무사들에게 말했다. 모두 나를 지원하라. 하지만 절대로 그녀의 기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목숨을 걸 각오가 필요하다. 남궁세가의 철룡대 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영을 갖췄다. 그들은 각자 내공을 끌어올리며 검과 단창을 쥐었다.
객점 내부는 그들의 결기로 인해 다시 한번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철룡이 우선 첫 번째로 움직였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공기 찢어지는 비성이 공간을 쇄도하며 날카로운 검기를 청옥 여인을 향해 방출했다. 철룡 검법 1. 섬. 그의 검 끝에서 뻗어나간 검기는 번개의 속도로 청옥 여인을 향해 날아갔다. 청옥 여인은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가볍게 손끝으로 그 검기를 받아쳤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내 검은 날카롭지만 아직 부족하구나. 그녀의 웃음과 교성은 철룡대 무사의 심령에 충격을 주며 정신이 혼란스럽게 흔들어댔고, 또한 그녀는 손끝에서 나온 푸른빛으로 검기를 흩어냈고 동시에 반격을 시도했다. 청옥비기 환영파. 청옥 여인의 몸이 일순간 흐릿해지며 마치 여러 명으로 분열되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검철룡은 잠시 멈춰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도대체가 환영인가? 하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다. 검철룡은 내공을 끌어올려 본인의 몸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 그의 기호는 객점 안의 모든 환영을 밀어내며 진짜 청옥 여인을 드러나게 했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좋구나. 내가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내가 될 것이야. 청옥 여인은 다시 손끝을 움직이며 검철룡을 향해 파도를 이루는 푸른 기운을 내보냈다. 검철룡은 검을 쥔 손에 더욱 강한 힘을 실으며 말했다. 남궁세가의 검, 즉 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내 마공을 끊어내기에 충분하다. 검철룡은 마침내 자신의 최강 검기를 발동했다. 철룡 검법 종극섬. 그의 검에서 나온 기운은 푸른빛과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객점 내부는 빛과 소음으로 가득 찼고 양쪽의 기운은 서로를 집어삼키듯 치열하게 맞섰다. 그러나 결국 청옥 여인의 기운은 철룡검법의 압도적인 위력에 의해 밀려났고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피를 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핏덩이를 울컥 토해냈다. 이럴 수가. 내 무공이 이 정도라니. 청옥 여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오던 푸른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는 힘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검철룡은 검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남궁세가는 강호에 다시는 너와 같은 존재가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 그는 그녀를 제압한 후 남궁세가 무사들과 함께 객점을 천천히 떠났다. 그러나 죽어있는 청옥 여인의 마지막 미소는 그에게 묘한 불안을 남겼다. 객점이 다시 정막에 잠긴 후 청옥 여인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숲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기운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암시했으니 검천룡, 내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괴악하고 희미한 속삭임이 객점에 울려 퍼졌다.
천마산맥의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의 숲은 무겁고 짙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면 비가 올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겉으로만 보일 뿐 숲의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야망과 두려움이 뒤엉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천마산맥의 전설적인 비검동에서 혈천비경을 손에 넣은 자가 있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면서 강호의 모든 세력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인지. 혈천비경이라니. 과연 그게 진짜라면 강호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강호를 대표하는 무림맹, 동신맹, 혈맹, 그리고 흑도맹은 이 소문을 좌시할 수 없었다. 혈천비경은 단순한 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 무림에서 가장 강력한 무공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전해지는 신화적인 비급이었다. 여기에 전설에 따르면 혈천비경을 완전히 터득한 자는 신들의 지혜를 헤아리는 것은 물론 강호를 넘어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비급은 비검동이라는 초자연적인 요새에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으니 비검동은 천마산맥의 심장부에 위치한 신비로운 동굴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입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아주 복잡한 미로와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동굴 전체가 은폐와 엄폐로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절진이었다. 미로의 벽에는 고대 무림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함정 하나하나가 강호 최강의 고수조차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었다. 그런 비검동에서 혈천비경을 가지고 나왔다는 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적월진, 흑도맹의 은거 기인으로 알려진 강자였다. 적월진은 흑도맹 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그의 무공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호전성과 강력한 다혈질로 유명했으며 그의 이름 앞에서는 정파와 사파를 막론하고 누구나 두려움을 품었다. 적월진이 혈천비경을 가지고 천마산맥 깊숙이 숨어 있다니. 이게 진짜라면 강호가 뒤집힐 일이야. 이 소문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다. 적월진은 비검동에서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쫓던 수많은 고수를 물리치고 현재 천마산맥의 또 다른 심처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 퍼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흑도맹이었다. 흑도맹의 수장인 흑수교주는 적월진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최정예의 부대를 파견했다. 흑도맹의 부대는 치밀한 전술과 강력한 무공으로 무장된 자들로 그들은 적월진이 혈천비경을 흑도맹에 바치지 않고 독점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적월진, 그자가 혈천비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흑도맹의 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반드시 찾아내어 처단해야 한다. 혈맹은 이 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혈맹의 배후에 있는 혈교는 그들의 음모를 더욱 은밀히 펼치기 위해 혈마신군을 중심으로 강력한 전투 부대를 파견했다. 혈마신군은 혈교의 여러 법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로 그의 검은 한 번도 적에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 혈천비경은 강호의 모든 힘을 통제할 열쇠다. 우리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무림맹과 동신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무림맹은 청룡맹주의 직속 고수들로 이루어진 정예부대를 보내어 이 혼란 속에서도 정파의 기강을 유지하려고 했다. 동신맹은 정보망을 통해
저궐진의 은신처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고 그들의 첩자는 천마산맥 곳곳에서 은밀히 움직였다. 천마산맥은 소문을 따라 몰려온 고수들로 인해 마치 전장의 전초기지가 된 듯했다. 곳곳에서는 은밀한 추적이 이루어졌고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흑도맹의 고수가 말했다. 이 산은 더 이상 숲이 아니라 피와 음모로 가득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도산검님, 시산혈에. 천마산맥의 동쪽 깊은 곳,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희미했고 숲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곳은 단순히 자연의 어둠이 아니었다. 천마산맥에 퍼진 소문이 몰고 온 혼란이 숲속의 공기를 질식시키듯 짓눌렀다. 그 중심에는 가공할 무공을 지닌 흑도맹의 은거기인 진우대가 있었다. 진우대는 숲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주위를 살폈다. 그의 손에는 낡아 보이는 두루마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이 두루마리는 소문에 떠도는 혈천비경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가짜였다. 진우대는 이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고 지금은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게 무리수였던 건가? 그는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문은 그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강호 전역으로 퍼졌고 각 세력의 고수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숲속의 또 다른 곳에서는 무림맹의 정예 고수들이 그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청룡맹주의 직속 고수로 이루어진 이 부대는 강호에서도 최정예로 꼽혔다. 그들은 흔적을 추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숲속에서의 전투에도 특화되어 익숙했다. 진우대의 흔적을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곳으로 도망친 것이 확실하다. 지도자 격인 한 고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진우대가 숨어있을 만한 지점을 짚었다. 흑도맹의 은거기인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를 제압하려면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무림맹의 고수들은 조용히 서로의 신호를 맞추며 숲속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바람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검의 날은 달빛 아래에서 은은히 빛났다. 한편 같은 숲속의 다른 지점에서는 혈맹의 고수들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혈맹의 목적은 단순히 진우대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짜 혈천비경을 이용해 무림맹과 흑도맹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틈타 혈교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 교주님의 명은 단 하나다. 진우대를 생포하라. 혈맹의 지도자인 혈마원 법왕 중 한 명, 적혼법왕이 단호히 말했다. 그는 강력한 내공을 가진 혈맹의 고수로 그의 뒤에는 호교원의 정예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흑도맹과 무림맹의 고수들이 이미 그를 추적하고 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려야 한다.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우리는 진우대와 혈천비경을 가져간다. 적혼 법왕의 눈빛은 서늘했다. 그는 손끝으로 허공의 작은 기운을 뿜어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흩어져라.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리며 숲속을 지켜보도록 하라. 동신맹 또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에 능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역할은 정확히 진우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동신맹의 첩자들은 숲속에서 흑도맹과 혈맹의 움직임을 은밀히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숲속은 이미 전쟁터가 되었군. 용담호열이야. 동신맹의 수장격 인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무심하게 검집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진우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혼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강호는 항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법이다. 그러나 정작 진우대를 가장 압박하는 것은 같은 흑도맹 내부의 움직임이었다. 흑도맹의 수장은 진우대가 혈천비경을 자신에게 바치지 않고 독점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그의 뒤를 쫓아 추적대를 보냈다. 그들은 흑도맹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자들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우대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대가 흑도맹의 명령을 어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를 생포해서 수장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진우대는 자신을 쫓는 수많은 무리민의 발소리를 느끼며 숲속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뒤를 쫓는 이들 역시 그리 쉽지 않은 상대들이 아니었다. 제길! 너희가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다니! 강호의 악연은 참 끈질기군. 진우대는 낡은 두루마리를 손에 쥐며 그의 몸에서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검끝에서 번쩍이는 기운이 허공을 찢으며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무림맹의 고수들과 혈맹의 호교원들이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 그를 포위했다. 적혼법왕은 그의 앞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너의 장난은 여기까지다, 진우대. 이제 혈천비경을 내놓아라. 진우대는 검을 들어올리며 차갑게 응수했다. 흐흐흐흐흐흐흐. 이 두루마리는 내 생명과 같다. 감히 빼앗아가려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숲속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다. 여러 세력의 고수들이 진우대를 둘러싸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숲은 진우대를 중심으로 격렬한 긴장 속에서 폭발 직전에 있었다. 무림맹의 고수들, 혈맹의 무사들, 그리고 흑도맹과 동신맹의 첩자들까지 모두가 저벌진 진우대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숲속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나무들조차 이 긴박함에 짓눌린 듯 모든 흔들림을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숲의 공기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갑작스레 숲속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안개는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사방으로 스며들며 시야를 가렸다. 차가운 바람이 숲속을 스쳐 지나가며 무리민들의 몸을 오싹하고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안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혈맹의 적혼 법왕이 주위를 둘러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다. 무림맹의 한 고수는 검을 뽑아들며 외쳤다. 누군가가 숲속에 숨어 있다. 이 안개는 분명히 누군가의 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두 만전을 준비해라. 이때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청옥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젊어졌고 빛나는 아름다움은 그녀의 신비로운 기운과 어우러져 주변을 압도했다. 그녀의 옷자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숲속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안개는 그녀를 중심으로 흩어지고 그녀의 주변 공간은 서늘한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호호호호. 매우 흥미롭군요. 청옥 여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달콤한 꿀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힘이 담겨 있었다. 혈천비경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하지만 그 비경은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진우대는 안개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움찔했다. 청옥의 진한 향, 청옥 여인.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째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지? 설마 나를? 청옥 여인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너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는 흥미가 없지만 내가 끌어모은 이 많은 강호의 고수들, 그들의 정기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선물이 될 것 같구나. 청옥 여인은 손을 들어 허공에 작은 원을 그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검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기운은 마치 무형의 날카로운 검처럼 숲속의 나뭇가지와 바위를 갈라내며 폭풍 같은 기세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무림맹의 고수가 외쳤다. 모두 경계하라. 그녀의 기운은 단순한 내가 공부의 내력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청옥 여인의 기운은 무림맹의 고수들을 순식간에 휘감았다. 그들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그들의 내공은 점점 약화되었다. 적혼 법왕이 이를 감지하고 손끝에서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외쳤다. 혈맹의 법왕들과 무사들은 그녀의 기운을 막아라. 혈기, 환, 천. 그의 기운이 붉은 장막처럼 퍼져나가 청옥 여인의 푸른 기운과 충돌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며 두 기운은 허공에서 격돌했다. 청옥 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끝에서 푸른 빛을 더욱 강하게 내뿜었다. 그녀는 빠르게 허공으로 몸을 날리며 상대의 빈틈을 노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푸른빛이 뒤따랐다. 청옥 비기 환영파! 그녀는 허공에 손을 휘둘렀고 그녀의 몸이 여러 개로 분열되며 환영을 만들어냈다. 이 환영들은 실제처럼 움직이며 무림맹과 혈맹의 고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건 가짜인가? 무림맹의 고수들은 허공을 향해 검을 휘둘렀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스스로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적혼 법왕이 이를 보고 외쳤다. 이놈들, 정신을 차려라. 그녀의 술법에 휘말리지 말고 모두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청옥 여인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적혼 법왕의 마혈을 겨냥하며 날아들었다. 너의 정기는 내 것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마혈을 찔렀고 적혼 법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오며 청옥 여인의 손끝으로 일부 흡수되었으니 절체절명의 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